그는 은행의 왕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검은 비닐을 눌러쓴 채 번호표를 뽑은 회장. 그리고 단 한마디에 그의 7,500억짜리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번호표 뽑으셔야 합니다, 손님. 당신의 마음에도 닿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고요장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서울의 하늘은 흐렸다. 한태준은 57층 집무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도시가 잠들 때도, 세상이 떠들썩할 때도 그는 같은 자세로 숫자와 보고서 속에서 숨을 쉬었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정리돼 있었다. 비서가 말없이 커피를 내려두고 나가자 태준은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쓰고 진 향이 입 안에 퍼졌다. 그는 마치 그 쓴맛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처럼 보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게. 문틈 사이로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아들, 한민서였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준이 시선을 들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가 숨을 내쉬었다.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누구지? 강아린, 한성은행 도원지점 대리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천둥 소리가 울렸다. 태준의 손끝이 잔 위에서 멈췄다. 은행원이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가문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공기가 갈라졌다. 테이블 위 서류가 바람에 흔들렸다. 태준의 시선이 날카롭게 민서를 찔렀다. 민서야, 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아버지, 하리는 진심이에요. 착하고 책임감 있고 그만해. 짧고 단호한 말이 공기를 베었다. 태준은 자리에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돼 그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지 내가 모르진 않겠지. 보육원 출신이라니 너, 내 자식이 어떤 말을 듣고 살겠니? 민서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런 말, 아직도 하세요? 그런 말이라니?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말이요. 그게 세상이다. 태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넌 아직 세상을 모른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다. 민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태준의 가슴을 때렸다. 한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나가라. 아버지. 지금 당장 나가라. 문이 닫혔다. 남겨진 공간에 비와 커피 향만 남았다. 태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 속으로 가라앉았다. 비슷한 비, 같은 계절. 그날도 누군가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는 가문을 택했다. 20살의 한태준은 낡은 우산을 쥐고 서 있었다. 비는 굵고 골목은 좁았다. 그의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단발머리, 흐릿한 미소, 그리고 젖은 손끝. 그녀의 이름은 지민이었다. 태준아, 우리 평생 같이 살자. 그녀가 말했다. 나 돈 없어도 돼. 내 옆에만 있으면 돼. 그 말에 태준은 웃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의 약속을 오래 두지 않았다. 며칠 후, 태준은 선대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다. 아버지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결혼 취소서. 이 여자, 어디 출신이냐? 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부모는 없습니다. 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끝이다. 태준은 서류를 찢었다. 아버지,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웃었다. 사랑은 배고프면 먼저 죽는 거다. 우린 그럴 여유가 없는 집안이다. 그날 밤, 태준은 지민을 불렀다. 지민아, 우리 잠시만 시간을 두자. 왜? 내가 정리하고 올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비가 내리던 거리, 지민이 돌아서며 했던 마지막 말. 당신은 결국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겠지. 그 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가슴 안에서 녹지 않았다. 탁, 서류철이 닫히는 소리. 현재의 태준이 눈을 떴다. 창밖은 여전히 흐렸다. 커피는 식었고 마음은 더 쓰라렸다. 그는 책상 위로 시선을 돌렸다. 비서가 올려둔 서류 하나. 강아린 도원지점 대리. 태준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보육원 출신. 장학생. 고객 만족도 1위. 5년 연속 불만 제로. 그래, 이런 사람이라면 그의 손끝이 떨렸다. 민서가 사랑할 만하지.
그는 잔을 들고 입가에 가져갔지만 커피는 이미 차가웠다. 쓴맛이 아니라 공허함만 남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 회장님, 내일 일정표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올려놓고 나가자 태주는 홀로 속삭였다. 숫자로는 사람을 알 수 없지.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자 스스로도 낯설었다. 그는 늘 숫자와 실적,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였으니까. 한참을 앉아있던 태주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비 오는 날,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민. 그 사진 속에서 지민은 그때처럼 웃고 있었다. 태주는 결심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아들이 사랑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는 셔츠 단추를 풀었다. 넥타이를 벗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문이 아니라 사람을 보자. 이번엔 내 손으로 증명하자. 그 결심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의 오랜 시간 위에 내려앉았다. 창밖에 빗방울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마음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다. 그날 새벽 한태주는 40년 동안 입지 않던 옷을 꺼냈다. 낡은 파카, 해진 청바지, 군데군데 다른 운동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가릴 검은 비닐을 눌렀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비싼 시계도, 명품 정장도 없는 모습.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설었던 건 자신의 표정이 비로소 사람 같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그냥 노인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태준도, 회장도 아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건 회장으로 살아온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함이었다. 지하철 안. 젊은 남자가 밀치고 지나가며 말했다. 아, 진짜 늙은이들 왜 이렇게 느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잡이를 잡았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세월이 움푹 파여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매일 내 회사를 위해 일했겠지.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루를 한 줄 보고서로만 봐왔지. 지하철이 멈추고 안내방송이 울렸다. 도원역입니다. 한성은행 도원 지점.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섰다. 로비 안에는 사람들의 웅성임, 기계음, 번호표를 부르는 자동음성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창구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번호표 뽑는 법조차 몰랐다. 그때 한 여직원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메이크업, 짙은 향수 냄새. 그녀는 힐끔 그를 보더니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다. 다음 번호 347번 고객님. 전자음이 울렸다. 손에 번호표도 없는 태주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다. 그의 옷, 구부정한 자세, 낡은 운동화 때문이었을까. 그때 옆 창구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혹시 번호표 못 뽑으셨어요? 그녀였다. 강아린. 아들이 말했던 바로 그 이름. 태준의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다. 얘 이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번호표기를 가리켰다. 저기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고객 응대가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 말하는 목소리였다. 태주는 종이 번호표를 쥐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녀는 밝게 말했다. 기다리는 동안 앉아 계세요. 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배려가 태준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이 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눈을 마주쳤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오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여자가 민서가 사랑한 사람인가? 이런 따뜻함이라면 나도 한때는 이런 사람을 사랑했었지. 그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번호표를 바라보며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이군. 347번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태주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에 쥔 번호표가 조금 구겨져 있었다. 창구 너머,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 돈을 좀 입금하려고요. 그가 내민 봉투엔 4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돈을 세고 시스템에 입력했다. 입금 완료됐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돌려드리자 태주는 잠시 봉투 속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내가 4만 원 냈는데 1만 원만 돌려주시네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컴퓨터를 다시 확인했다. 화면엔 분명 입금액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아무래도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건 제가 드릴게요. 태준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고객님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책임감과 진심이 섞여 있었다. 태준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직원 세상에 아직 남아 있었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내 착각이었나 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마감 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래줘서 고맙네. 별 말씀을요. 오늘 비 오니까 우산 조심하세요. 그녀가 건네준 명함 한 장. 강아린 고객행복센터 대리.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객의 하루가 편해지는 게 제 일입니다. 태주는 그 문장을 읽고 자신의 손에 쥔 명함을 천천히 접었다. 그녀가 돌아서 다른 고객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민서가 사랑할 만하군. 그가 은행을 나서자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우산 하나가 뒤집혔다. 그는 그 우산을 세워놓으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엔 오랜만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엔 아주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그때 나도 저렇게 한 번만 따뜻했더라면 지민은 떠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비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할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고객의 하루가 편해지는 게 제 일입니다. 그 단순한 한 문장이 태준의 인생을 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겠군. 은행을 나서자 빗방울이 굵어졌다. 우산을 쓰지 않은 한태준의 어깨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그대로 걸었다. 이상하게도 그 빗속이 오히려 편안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순했다. 이 아이는 진짜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그토록 오래 닫혀 있었던 걸까? 그는 평생 수백 명을 뽑고 수천억을 투자했지만 진짜 믿음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단 한 사람의 잔돈 1만 원이 그의 세상을 흔들어버렸다. 비냄새 속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은 결국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겠지.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아니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유리벽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은행 간판이 흐릿하게 비쳤다. 그는 젖은 파카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강아린 고객행복센터 대리. 그 명함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지며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지켜야 할 사람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내일 10시에 본사 감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취소하게. 예? 어디 일정이 있으신가요? 도원 지점. 다시 가야겠네. 비서는 잠시 머뭇거렸다. 예, 회장님.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아닌 묘하게 달콤했다. 유리창 너머로 할인이 서 있던 은행문이 작게 보였다. 그녀는 또 다른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다녀오세요, 어르신. 그녀의 그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가 더 거세졌다. 차를 부르려던 그는 일부러 걸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바빴고 피곤했고 각자의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그 속에 섞인 한 노인, 이제 막 사람을 배우기 시작한 노인. 그는 속으로 웃었다. 민서야, 내가 옳았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체면, 명예, 숫자, 자존심.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진심이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다. 지민아, 나는 내가 떠난 날 이후 단 한 번도 사람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한 여자를 보고 내가 떠오르더라.
그녀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았다. 그냥 옳은 일을 했다. 아마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겠지.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번개가 번쩍였다. 그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 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직접 만나야겠군.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흘러내렸다. 마치 오래된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그의 결심은 조용했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고요장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셔도 좋습니다.